그게 추가로 그게 또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네, 정영애 장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건 또 예산 갑질, 응?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 갑질을 그러니까 아니,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가 아니고 네. 지역구 민원을 그러니까 그게 네, 그 뭐, 해바라기 네.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네. 그걸 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해줬다. 안 해주니까 안 해줬다기가 못 해준 거죠. 그렇죠. 지역회의에서. 해주려고 음, 나름대로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진찰하고 케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기관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이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이 진료과 간의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비인기과거든요. 뭐 저출생 때문에 뭐 이제 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다음에 그 이제 뭐 분만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또 이제 이 상당한 또 의료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해바라기 센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배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성폭력 피해자가 방문을 하면은 그 즉시 성폭력의 증거를 즉각 채취를 해야 되고 응급조치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서잖아요. 지역이 그 동네에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강선우 후보자가 강서구에서 이선을 한 네.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다가 네. 뭐 협조를 요청을 했겠죠. 네. 근데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가 아까 힘들어서 네.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 워딩이 이제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맞냐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예산까지 깎아서 그렇죠. 여가부 기조실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거죠. 깎아버리니까 가서 또 하소연하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복원해줬다 네. 이런 예산을 복원해줬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해바라기 센터는 그럼 나중에 됐나요? 그 뒤에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예. 뒤에 이야기는 하여튼 그 정영애 장관이 한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영애 장관은 하루 전날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게 그러니까 공개된 건 하루 전날 공개가 된 그게 거예요. 그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했죠. 논의하겠다고 이진숙 했죠. 예, 해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이제 지명 철회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선호 후보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고 기자들이 그냥 가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강선호 후보자 임명 이렇게 가닥이 잡힌 뒤에 회복의 글을 띄운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표절은 자르고 갑질은 살렸다. 네. 네. 표절은 자르고 네. 갑질은 살렸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아침에 속보 나온 걸로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오늘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하고 한성수 중기벤처부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겠다. 네. 여야 합의로 해주겠다. 네. 라고 하면서 강선우, 다음에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다음에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네. 누구죠?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분, 황규백 장관. 네. 네 사람에 대해서는 네.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른바 그 오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그렇죠.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그 5명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응을 하니까 이미 청문보고서 채택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네.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추가로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라고 네. 10일 기한을 정해서 요청을 하고 네. 그래도 오지 않으면은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네. 강선우 네. 장관 얘기는 아니고 네. 또 공교롭게도 또 같은 비서관이에요. 같은 강준호. 강준 비서관인데 네. 국민통합 비서관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네. 강유정 대변인이 네.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뭐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일단 뭐 이견들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은 뭐 정규재 보수 농객이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동국대 교수 출신 강준호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극우 성향이거든요. 네. 극우 성향.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윤석열을 옹호를 하고 윤석열은 무죄다.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다음에 아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을 하고 이게 네. 극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하는 그 뉴라이트 그렇죠. 사관의 그렇죠. 어떤 그 진영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단톡방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지금 출마한 정청래와 박찬대 두 후보 모두 또 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강하게 사퇴시켜야 된다. 네.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해라. 예. 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역시 물러나는 그런 거죠. 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가 네.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를 이제 아까 국민통합 비서관이 신설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서 강준호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다. 그래서 그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브리핑을 했네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이 48%대였죠? 네. 48%대.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같이 챙기는 네. 실용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그거는 좋지만은 국민 주권 정부에 그래도 이 선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란 종식을 외치고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면서 대통령에 됐는데 그런 극우적인 성향의 인물까지도 끌어들여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앉힌다는 건 그거는 참선을 벗어나는 어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추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버스가 정규재 주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네. 통화를 했더니 정규재 주필이 추천한 거 맞다. 맞는데 나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마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른 보수계 인사들도 추천했을 거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 통합의 어떤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계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랬잖아. 추천을 받으려면 추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용산에서 정규재 씨는 용산에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서관 한 명 추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수석 정도도 아니 아니고.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재 정규재 만나가지고 네. 보수 인사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네. 라고 했다는 거 보도가 됐죠.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 그 전에, 언론에 그렇게 그건 아니고, 그 전에, 근데 사실 그 만남이 11일이잖아요. 그리고 임명은 15일이거든요.
그럼 4일 동안에 인사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 인사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전에 했겠죠. 그래서 정규재 전 주필에게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날 그 자리에 됐냐. 정규재 주필 아니다. 그 전에 했다. 그 전에 이미.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 거냐 아니면 그 다른 총무비서관실 인사 담당이 총무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실을 간 것이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뭐 대통령은 직접 아닌 것 같고 물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밑에가 움직이는 거겠죠. 아까 강유정 대변인 얘기도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하고 통합 어떤 명분,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그러려면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직접 연락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정규재 주필이 자기 그 정규재 TV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 뭐 참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 보수 인사 추천해 달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연락을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받았다는 걸로 전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얘기는 정규재 전 주필이 한 건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마 그렇겠죠. 수석도 아니고 뭐 하는데 대통령이 비서관 추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비서관을 추천하라기보다는 보수 쪽에서도 네. 괜찮은 인물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쨌든 추천해라. 반대 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네. 할 테니까 추천해라.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아니 실제로 추천을 받으면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수계 쪽에서도 당연히 뭐 해가지고 국민 통합 명분으로 통합으로 삼기 위해서 동력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강준욱 비서관은 완전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서 태동하고 탄생했습니까? 개업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 극복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에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사람을 이 어떤 대통령실에 꽂았고 그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그 자리에 앉혔다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강준욱 비서관은 뭐 어떤 책이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야만의 민주주의인가? 예. 근데 내용이 저는 아니, 물건 보니까- 못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아니 저도 뭐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뭐 저런 사람 책 제가 뭐 팔아줄 이유도 없고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첫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3월달에 책이 나왔는데 이 민주적 횡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민주적 횡포, 다수당인 민주당의 그런 뭐 계속 특검 제기하고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횡포를 부렸고 그거를 비민주적으로 정한 거다. 근데 이거 완전히 그럼 모순호법이잖아요, 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횡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모순호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비민주적 저항. 그것도 저항이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항이 불법이잖아요. 그 군사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하고 내란을 하는 거는 어떤 불법인데 이걸 거기다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이고 불법 계엄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정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윤석열은 무죄다. 네. 똑같은 지금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야당의 뭐 예산도 삭감하고 그 강요들 탄핵하고 뭐 줄탄핵하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어서 잠깐
잠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뭐 계엄을 했다, 경고 계엄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그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뭐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앉아 있는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지금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 군데서 의견들을 낸 것 같아요. 성명도 내고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조정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강준욱 비서관은 이제 어차피 이제 일단락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또, 지금 향후 어떤 장관들 인사라든가 이런 데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지금 어제 또 이제 비서관 차관급 인사가 그제죠, 그제? 예. 예, 그제 있었던데, 그쪽 인사는 차관급 인사들 중에서는 또 좀 시끌시끌합니까? 어떻습니까? 차관급 인사에서는. 차관급 4명 인사를 했는데, 일단 뭐, 인사혁신처장,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장, 네. 김의겸 전 네.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네. 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거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좀 약간 좀 가볍게 떠들었던 이야기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네.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뭐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과하게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어떤 충성, 뭐 서약을 한 그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 시킨 거 아니냐라는 거. 근데 그 맥락이 발언의 맥락을 저 확인 안 해봤던 맥락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재명이 칼테러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뭐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 맥락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는데,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과도한 그런 어떤 뭐 아첨성 발언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사들은 아직은 조용합니까? 뭐, 역시 뭐 강선호 후보자, 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는 이미 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참여연대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각종 지금 여성단체에서 그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게 뭐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주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묻힌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철학, 업무 능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 서면 보고된 그런 답변을 보면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려 있어요. 이 외견상으로는 지금 뭐 그 대통령 그때 여야 원내대표단이 대통령실 방문해가지고 할 때 여당 쪽에서는 강력하게 이게 갑질이 그 낙마할 정도의 그게 되느냐. 전문성을 봐야지 뭐 갑질 때문에 그게 낙마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감안을 했다라는 게 우상호 수석의 설명인데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튀는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진보 진영 전체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이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고 결국 이런 게 쌓여서 정권의 어떤 이 위기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벌써 위기를 초래하는 걱정들이 있으면 지금 지지율이 뭐 지금 조금 오늘 나온 오늘 아침자
예. 중도지, 보수지, 진보지, 공이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은 네. 이게 제가 말한 그런 음. 톤의 네. 칼럼 사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죠. 네. 지금 조금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조금 이렇게 좀 소폭 하락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급격히 그러진 않죠. 그렇죠. 지금 네. 뭐 그러니까 두 개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렇죠. 게 아니라 윤석열의 네. 그런 뭐 사실 뭐 반대급부도 있는 거고 네. 워낙 지금 대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뭐 잘 국민과 소통하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주는 메시지인 거고 이런 부정적인 인사들이 누적이 네. 되면은 결국 네. 균열이 생기고 댐이 무너지듯이 그거는 네.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언론에서. 근데 오늘 지금 아침 나온 속보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하고 나서 며칠이죠? 임명 열흘이요? 열흘 동안 임명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안 하겠죠. 네, 안 하면 이제 결국은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거는 임명하겠다는 그렇죠. 의지의 또 표현이자 두 번째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지명 철회를 안 했다는 게 한 번이고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재송부 요청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까 우리 고고문 얘기하신 대로 그럼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어떤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쌓여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얘기가 있었죠. 국회의원들은 그 불패다. 네. 청문회 당해가지고 한 번도 낙마한 사람이 없었다. 20년 동안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없어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뭐 이런 부담, 국회의원, 대국회 관계, 아까 여당과의 관계, 이런 뭐 부담, 뭐 이런 것도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뭐 당연히 뭐 고려사항 중에 하나겠죠.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졌고 네. 20년 동안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은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네. 지금 강서구 지역의 이선 의원인데 당연히 다음 뭐 23대 총선에 또 출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장관 낙마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타격을 네. 입고 과연 다음 총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데 대한 뭐 그런 우려가 당연히 민주당 뭐 지도부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무엇보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친명계 네. 의원이고 지난 그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을 했고 네. 이번에도 선대위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네. 그래서 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내가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인연도 있는 거고 내가 추천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낙마시킨다?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있겠죠. 네. 인간적인 네. 네. 그런 뭐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시지만 이렇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한번 조명을 막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예. 또 뭐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매듭이 지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더 나오게 되면, 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어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이 네. 나도 갑질을 당했다. 현직 장관을 상대로도 갑질하는 사람이 네. 제대로 그 여가부 가치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부 요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강선우 장관 밀어붙이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네. 좀 확고한 거예요, 현재로선. 네. 그렇지만 10일 동안에 정말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고 그냥 잠잠해지면은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너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와글와글 하다가 더 이상 뭐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강 장관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극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0일 동안에 뭐가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조마조마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뭐 인사라는 게 지난번에 송영길 여기 전 민주당 대표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 그 세렝게티 건널 때 누떼가 그렇죠. 한두 마리는 뒤에 나고 돼갖고 덜미 잡히듯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여러 가지 해명하고 뭐 있지만 뭐 그렇죠. 지금 첫 번째 타겟은 이준석 장관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 타겟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